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목숨 걸고 싸운다. 목숨 걸고 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야, 삼성도 뭔가 변화의 기로에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992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독일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했나 하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다시 말해서 혁신을 주문을 했어요. 혁신을. 그래서 삼성그룹의 신경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의 삼성이 되도록 그 경영 전략은 회사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목숨 걸고 싸운다 하는 이야기는, 목숨 걸고 한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그만큼 삼성이 절박해졌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중국은 따라오죠. 미국은 자꾸 이게 중국의 수출 금지를 많이 때리죠. 세계 경제 상황은 침체 늪으로 계속 빠지죠. 이거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말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초격차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격차 기술. 결국은 초격차 기술에 목숨을 건다. 그래서 중국도 못 따라오게 만들고요. 미국도 못 따라오게 만들고 대만은 저기 처져 대만은 완전히 우리가 이겨내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제 실리콘밸리에서 발표한 내용 말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야 이게 진짜 무서워지는구나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제가 금방 보여드렸다가 다시 올리는 이 지표를 보면 파운드리 1.4나노 양산 시점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7년이라고요. 야 이게 여러분 양산 시점을 이게 적시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게다가 파운드리는 지금 3나노 양산을 하고 있는 정도예요. 파운드리라는 게 주문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데 현재가 3나노 공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22년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1.4나노면 이게 3나노 공정이 바로 1.4나노 공정으로 간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점까지 명시를 해서 발표를 한다는 건 여러분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2나노는 2025년 내년 후년에 달성한다. 2나노는. 그리고 1.4나노는 그로부터 3년 후인 2027년에 달성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발표를 한 겁니다. 야,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발표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로드맵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초기술 격차를 가지고 지금 TSMC나 대만이죠. 인텔이나 미국이죠. 싸운다는 거예요. 당장 3나노 공정은 TSMC도 9월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6월에 했으니까 더 빨랐죠. 인텔은요. 현재 7나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산 기준이 말입니다. 그리고 2나노 공정은 TSMC도 2025년에 달성할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인텔은요. 2024년 상반기면 달성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1.4나노 공정은 대한민국은 2027년이라고 했지만 TSMC는 2028년이나 2027년 그때쯤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8나노 공정을 지금 인텔은 2024년 하반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삼성전자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초격차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려고 하는 건지 아마 여러분도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한 달이 지금 더 중요하거든요. 게다가 1나노 공정의 어떤 0.1나노 공정만 앞선다 하더라도 기술력이 앞서는 거기 때문에 주문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목숨 걸고 싸운다는 이야기가 사실 실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싸울 수가 없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올 2분기에 오히려 대한민국은 조금 떨어졌어요. 대만은 50%에서 53.4%까지 늘어났고요. 삼성전자는 16.5%로 17%에서 0.5%포인트가 좀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대만의 UMC는 7.2%로 늘어났고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는 5.9%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의 시믹 보세요. 시믹은 5.6%까지 지금 따라 붙고 있습니다. 5.6%. 중국의 반도체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상황이 굉장히 반전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새벽에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는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경제 전체에서 20% 정도를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머물고 있으면 계속 대만의 TSMC에 밀리고 중국의 반도체에 밀리고 미국의 반도체에 밀려서 자칫 잘못하면 반도체 강국이란 말이 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침체에 놓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이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운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시장을 선도하려고 하는 그런 지독한 삼성의 고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올해 말입니다. 파운드리 공정 매출이 예상되는 거 39억 달러예요. 39억. 그런데 2025년 보세요. 300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죠. 이 시장을 만약에 놓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그런 양상으로 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삼성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게다가 D램에서 벗어나서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는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어떤 모티브를 잡아서 성장의 어떤 길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성장의 길로 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선전 앞으로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 뛰는지 또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가 사실은 삼성경제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